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과거 병력이나 건강 상태 등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죠. 이걸 고지 의무라고 하는데요. 보험사에서 이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일이 많아서 분쟁이 끊이질 않았죠. 올해부터 고지 의무 위반을 소비자가 아니라 보험사가 입증해야 하는데요. 좀 나아질까요? CNI 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와 함께 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보험 고지 의무 단어는 네네. 참 많이 들어서 익숙한데요. 네네. 이게 정확히 어떤 걸 알려야 한다는 건가요? 네네. 이게 이제 상법 651조에 이제 게시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규정되어 네. 있는 내용인데, 자, 보험자가 가입을 할 때, 네. 이 이제 중요 사항을 보험사, 그렇죠. 한테 알리면 네. 그러면은 보험 상품의 내용이라든가 보험금 지급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네. 그런 중요 사항들을 반드시 소비자가 먼저 계약 전에 보험사에 알려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 내용을 이제 고지 의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법률적 용어로는 그 고지 의무고요. 네. 약관상에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계약 전 알릴 의무요. 네네. 네.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예, 보통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네. 과거에 어디 아픈 데 없었는지 그렇습니다. 수술한 적 없는지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도 다 고지 의무에 포함이 되는 거죠? 주로 이제 많은 게 질병 여부, 네. 그 전에 어떤 병력이 뭐가 있었는지 하는 네. 것더라고요. 그 다음에 직업과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업이요? 네네. 고위험의 어떤 직업이라든가 직무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네. 사실 이제 보험금 발생 가능성이 높잖아요. 보험금을 그렇죠. 지불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보험 상품의 어떤 기획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운전과 관련된 것들이 꽤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교통사고 같은 이런 사고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오토바이 운전을 하느냐 또는 운전을 어떤 영업 목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출퇴근용으로 그냥 자가라 하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 주로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약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네. 각 소비자들이 가입하시는 그 보험의 약관의 내용에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약관 말씀하셨지만 네, 약관 네, 네. 제대로 본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 이런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요. 네. 사실 이게 소비자가 아니라 공급자 위주로 돼 있는 거잖아요. 네네. 결국엔 분쟁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네. 실제로 분쟁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나요? 지금 이제 현재 토끼로 나와 있는 것은 소비자의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분쟁이 연간 한 4천 건 정도 된다 이렇게 4천 보고 건이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실제로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법률적으로는 법원에서 다툼이 있건 할 경우에는 소비자가 이 고지 의무를 수행했느냐 안 했느냐를 굉장히 엄격하게 사실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판례 나온 거 하나를 제가 예를 들면은 네. 요새는 이제 비대면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전화 같은 거. 전화나 네. 뭐 인터넷으로 가입하는데 그럼 뭐 소비자도 바쁘고 판매원들도 이게 전화로 얘기하니까 이렇게 면대면으로 이야기할 때보다 훨씬 그냥 듬성듬성 얘기를 하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말도 빠르고.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도 그냥 네네네 하고 이제 형식적으로 답변을 한 거죠. 근데 거기 내용에 5년 이내에 수술이라든가 뭐 제왕절개라든가 이런 네. 것들을 한 게 있는지를 물었는데 소비자가 사실은 수술한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없습니다. 그냥 그리고 넘어간 거죠.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질병이 발생돼서 보험금 청구를 하니까 고지 의무 위반이다. 이래서 보험금 지급할 수 없다. 그리고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분쟁이 발생한 건데 네. 법원에서는 설사 전화로 얘기하면서 그 보험 판매원이 말도 빨리 하고 그렇죠. 발음도 이상해가지고 못 알아듣게 얘기했어도 동의를 했지 않냐 소비자가 네네네네 하고 대답을 했다는 대답을 거죠? 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내용을 이해하고 답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판결을 해서 이 보험사 편을 들어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한 보험사의 약관을 좀 보면 네. 계약 후에 알릴 의무가 또 있습니다. 계약 전에 알릴 의무뿐만 아니라 계약한 다음에 예를 들면 어떤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요. 예를 들면 내가 오토바이 운전을 하지 않다가 네. 중간에 보험 계약한 이후에 오토바이 운전을 하게 됐다. 네. 그러면은 사실은 보험금 지급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고 위험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럴 때도 반드시 통지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네. 그런데 그 통지를 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역시 고지 의무 위반으로 해서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네. 그런데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사실 잘 몰라요. 말씀하신 대로 약관이 뭐 깨같이 돼 있고 너무 한번 어렵죠. 어떤 조사에서는 그 전공을 하시는 분들한테 약관을 주고 그 이해를 해봐라라고 얘기해도 절반이
절반 이상 그렇죠. 그걸 정확하게 해석하는 분이 없었다 그래요. 그럴 정도로 깨알같고 어렵고 이야기도 복잡하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의무들이 약관 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네. 실제로 이제 소비자가 모르고 분쟁이 발생되거나 소비자가 손해를 보게 되는 일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럼 이 계약 후 이제 고지 의무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예를 들어서 계약한 다음에 오토바이 타게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렇게 실제로 잘 알리면 어떻게 네. 되나요? 알리는 경우에는 이제 보험 회사에서 네. 처음에 발생 가능성이 있었던 위험의 정도, 크기에 비해서 네. 이후에 변화한 상황이 위험의 정도가 커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상품을 변경합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험금 더 내라. 네. 또는 이후에 보험금 지급 조건을 변경시킬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소비자가 나는 그 조건으로는 계약을 유지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죠. 입장을 밝힐 수가 있고 네. 또 그냥 더 증가된 비용을 낼 수도 있고 자기가 선택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더 이상 그런 조건으로는 계약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계약 해지가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 계약 해지가 될 때 내가 그동안 낸 보험금을 다 돌려주는 게 아니라 준비금이라고 해서 네네. 일부 사업비라든가 초기에 수당이라든가 이런 거 다 띄고 그렇죠. 이렇게 돌려주도록 되어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금액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소비자가 굉장히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네요. 참 어렵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고지 의무 위반을 그동안은 소비자가 입증하면 안 된다. 고지했다. 네네. 이렇게 입증하도록 했는데 네. 올해부터는 그래서 이걸 보험사가 입증해라. 네.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표준 약관이 변경이 된 거고요. 네. 법률이 변경된 건 아니고 표준 약관이 변경된 건데 고지 의무 전체에 대해서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 그래요? 네. 자, 예를 들면은 고지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다 보험금을 조정한다든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그 사유, 그러니까 고지 의무가 있는 내용하고 보험금 지급 사유 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사전에 고지를 했으면 네. 우리가 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안에서 우리가 사실은 훨씬 보험금도 적게 받았다라고 둘 간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을 그전에는 소비자가 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으니 나에게 보험금을 지급해달라. 내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지만 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하는 걸 소비자가 입증하도록 돼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보험사가 둘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니 보험금을 지불할 수 없다라고 반대로 입증하도록 변경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고지 의무 전체에 대해서 해당되는 건 아니라 그중에 어떤 일부의 사례, 둘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할 때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네네. 대답해 주십시오. 앞으로 불필요한 분쟁이 좀 줄어들 수 있을까요? 이건 굉장히 부분적입니다. 현재는 판매원한테 그 구두로 얘기를 했는데도 제대로 기록이 안 돼가지고 손해보는 경우도 많고요. 약관상에 또 굉장히 해석에 또 차이도 있을 수가 있어서 분쟁 전체가 줄어든다기보다는 그중에 아주 일부를 손댄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좀 더 소비자 중심적으로 더 강화를 해가고 약관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많이 바꿔가는 작업을 해야 실질적으로 분쟁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기회에 좀 추가적인 설명을 또 네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